이번엔 글로벌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미국 현지의 생생한 분위기 정인설 워싱턴 특파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SVB 사태 관련 얘기부터 해보죠. 미 정부가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 지금 조기 진화에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렇지만 주도산 공포 아직도 월가에서 여전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급락했던 미국 은행주들이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반등하긴 했지만 불안감은 남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쓰지 않았던 모든 예금을 전액 보장해주는 조치를 취했죠. 이 때문에 현재까지는 뱅크런이 조금씩 잦아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2의 제3의 실리콘밸리 은행이 나올 것이라는 불안감은 씻어지지 않았죠. 비슷한 지역은행들이 문제입니다. 시장에선 다음 타자로 부실해질 수 있는 은행 후보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꼽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중심의 SVB와 가상화폐 전문은행인 시그니처 은행에 이어 세 번째 파산은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뭐 물론 그 전에 자체 청산한 실버게이트 은행까지 합하면 네 번째입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만약에 힘들어진다면 시중의 불안감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미국 전체 5천여 개 은행 중에 14위입니다. 최근에 파산한 SBV가 16위죠. 더 큰 은행입니다. 다행히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뉴욕 증시에서 간밤에 27%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JP 모건이나 웰스파고 같은 다른 대형 은행주들도 큰 폭으로 올랐죠. 하지만 이것만 보고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하기엔 좀 시기상조겠죠. 특히 부동산 대출 비중이 높은 지역 은행들이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습니다. 무디스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비롯해 자이언스 뱅코프,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코프 등 미국 지역은행 6곳에 대해서 신용 등급을 내리겠다라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 주목해야 될 은행이 있다라고 하면 스위스의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겠죠. 만약 이 CS 은행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증시는 금융시장은 전 세계 글로벌 증시는 패닉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제2의 금융위기로도 갈 수 있는 도화선이 될 수 있는 거겠죠. 크레딧 스위스는 영국의 그린실과 아케고스 사태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해 뱅크런도 있었었고요. 2008년 이후엔 가장 큰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그래서 그 손실을 확정하지 못해서 지난해 결산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가 비로소 어제 뒤늦게 제출을 했죠. 여기서 중대한 결함이 있다라고 실토를 했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주가가 10% 가까이 빠졌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글로벌 증시에서 은행주들의 흐름을 유심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크레디트 스위스와 은행주들 당분간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요. SVB 사태로 지금 시장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됐는데 결과만 놓고 보면은 연준의 고민이 조금 더 깊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갈림길에선 연준의 정책 행보, 현재 월가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시장에서는 증시 등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3월 FOMC 때 연준 페드가 25bp 올릴 베이비 스텝을 밟을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습니다. 금리 선물 시장에서 지금 25bp 올릴 확률은 80% 정도죠. SBB발 공포가 있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으로도 조금씩 좀 잦아들었기 때문인데요. 2월 CPI 생성률은 전년 동기 대비 6%였습니다. 2021년 9월 이후 17개월 내 가장 낮았고요. 지난해 6월 이후 8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기준으로 보면 그 상승률이 계속 둔화하고 있습니다. 페드의 긴축 효과가 물가에 조금씩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뉴욕 연방은행이 어제 발표한 2월 단기 인플레이션, 1년 인플레이션율도 4.2%로 2021년 5월 이후 최저치 수준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는 21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FOMC에서 페드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25bp 인상할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현재 비율은 8대 2 정도,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25bp 올리기 85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80 정도로 내려왔고, 동결할 가능성은 15에서 한 20 정도로 다시 좀 올라가 있는데, 실시간으로 반하니까 한 20% 정도로 보고 있는 거죠. 특히나 이제 골드만삭스를 중심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인플레가 여전히 끈적끈적하다라는 거죠. 이번에 발표한 2월 근원 CPI는 5.5%로 1월 5.6%와 거의 그대로였고요. 전월 대비 기준으로 상승률은 1월에 0.3%에서 2월에 0.5%로 근원 CPI는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주거비와 교통비, 의료비 상승률이 여전히 높기 때문인데요. 이런 와중에 긴축 속도를 늦추면 물가 상승률이 다시 안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부담이 있습니다. 결국 금융 안정과 인플레 사이에서 페드의 고민이 더욱더 커져가겠죠. 3월 FOMC 때 그리고 또 가장 큰 관심은 25bp냐 50bp냐 보다는 금리 인상폭보다는 최종 금리 수준입니다. 기존에 12월에 5.1%가 중간값이었는데요. 이번에 대폭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SVB 사태로 그대로 유지될 거다. 아니면 올라도 많이 안 오를 거다. 이런 전망이 늘고 있죠. 그래서 최종 금리 수준과 경기 전망이 다음 주 있는 FOMC에서 유심히 관찰해야 될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한국경제신문 정인설이었습니다.